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드디어 한국의 22대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가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의 선거 문화를 부러워합니다. 우선 선거날은 굉장히 신나는 축제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역시 아시아의 라틴 아메리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한국의 선거 문화는 활력이 있고 신이 납니다. 특히 TV의 개표 방송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정도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개표 방송을 두고 이거 K-드라마? 아니, 한국 선거의 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재미있는 개표 방송은 예전부터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확실히 한국의 선거는 축제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너무도 조용한 문화에 일본인들이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이런 한국의 선거 문화를 부러워합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일본에서 굉장히 커다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대선에 관심 갖는 건 당연한데 총선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집중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일본에서는 선거 전부터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은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도 자세히 보여주며 현재 한국 정치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파 논란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상케이 신문의 기사 일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일요일인 7일 여당 수장인 한동훈 위원장은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중진 정진석 의원이 출마하는 격전지인 중서부 공주를 찾았다. 정씨 편을 들고 여당 지지를 촉구했으나 10분간의 연설에서 윤석열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윤 씨는 대통령 취임 후 약 2년간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편 국내에서는 자신과 같은 검찰 출신에 치우친 인사나 정책의 전환, 양보에 응하지 않는 자세로 독선적으로 주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나쁜 인상이 퍼졌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68%로 지지한다 20%를 크게 웃돈다. 원래 선거에 얼굴이 돼야 할 대통령의 존재감은 떨어져 선거 공보에서 윤 씨의 사진을 다룬 여당 후보는 전체의 30%에 못 미쳤다. 진영 젊은이들이 난색을 표해 대통령 사진을 뺐다. 한국일보는 여당 후보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선거 결과가 나오고 일본 언론은 걱정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총선 여당 대패, 친일 윤 대통령에게 타격, 영향은? 한국 총선 여당 참패, 출구조사, 이란 협력 영향도. 일본 언론은 대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야권 세력이 200석 이상을 얻으면 대통령 임기 단축 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역풍이 거세져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주춤해질 우려도 있다. 다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보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불균형이 해소될지가 초점이었는데 한국 언론에 따르면 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을 크게 웃도는 170석 이상을 확보해 압승했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을 합친 야당 측 의석수는 대통령 탄핵안을 결의할 수 있는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여당의 참패로 이란 관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온 윤 정권에 큰 타격이 되어 관계 개선 움직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일본 언론이 한일 관계 개선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인이 보기에도 이란 관계 개선을 너무 심하게 추진해서 분명 반일 좌파에게 발목을 잡힐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또다시 촛불 시위가 벌어져 윤 정권이 쓰러지고 반일 정권이 탄생했을 때의 대비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도 잘게 경도되지 않도록 정치를 잘 감시해야 한다. 입헌민주당, 공산당, 3인당, 레이와 신생구미 등 중국, 북한, 남한 좌파에 가까운 정치는 절대 안 되고 좌파의 듣기 좋은 말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몇 년마다 정치 노선을 전환한다. 반일과 친일의 싸움. 일본 정치인의 시야는 한국의 비위 맞추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역시 이 나라 국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결과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된 뒤 반문재인, 반야권 바람이 불어서 한국민의 대일의식이 크게 바뀐 듯 보도하는 기사가 많았지만 전혀 다르지 않은가?
아무래도 일본 언론은 스스로 바보가 된 것인가? 아니면 위압을 받아 편파 보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압승하면 다음 대통령은 지금의 여당이 상당히 강력한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면 이재명 씨로 확정이 아닌가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그 어느 때보다도 반일 정권이 들어서 일본과의 외교는 파탄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이로써 윤 정권은 임기 절반의 레임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정권은 반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윤 정권의 체면을 세워 다음 정권의 쐐기를 박는 데 주력하고, 다른 한편으로 다음 반일 정권과의 관계를 경계해 발등이 찍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다음 정권에서도 한국 여론의 반중 정서 고조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반미, 반일, 친북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좌파계가 권력을 잡는다면 모처럼 한일 관계를 개선해온 것이 헛수고가 된다. 지금 한국의 침체는 국민의 힘이 나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리한 경제대책으로 나라빚이 늘어난 것이 요인이다. 모처럼 쌓아올린 한미일 우호 관계가 틀어지고 문재인처럼 북한이나 중국에 기대어가는 정권이 생기면 한미일 관계가 모두 원점이 된다. 윤석열 정권이 벌써 3년째인가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적극적이고 무엇보다 한국 언론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트집이 사라졌다. 일본에 있어서는 지역 안정에 공헌하는 좋은 대통령이지만 역시 코로나 후의 불경기와 물가 급등에는 어느 나라 정치도 고생하고 있는 건가? 외국에서 자원을 수입해 제조하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지금의 석유고 자원고 상황은 대책이 쉽지 않아서 당분간 경제는 힘들겠지요. 일본, 중국, 한국의 회담도 필요 없게 됐다. 또 일본 맥주를 버리거나 불매운동을 하겠지. 터키도 야당이 이겼다. 일본도 선거를 하면 야당이 늘어날 것 같다. 미국도 트럼프가 유리해지면 각국이 불안정해질 것 같다. 이스라엘도 야당이 강한 것 같다. 앞으로의 시대는 자기 나라는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 중국, 북한의 여론 개입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관심이 있네요. 일본에서도 향후 선거에서 공산당, 입헌민주당, 공명당의 동향은 중국, 북한,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좌성향의 일본 언론은 보도하지 않는 사유를 기빨로 국민에게 보도하지 않겠지만 속지 말자. 현재의 한국 대통령은 전 대통령과 달리 친일이지만 국민 대부분이 반일입니다. 그 영향으로 지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 정권 교체에서 반일이 되면 예전과 같은 관계가 됩니다. 키시다는 한국과 몰래 통화스와프를 재개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화이트 국가로 되돌리려 하고 있는데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키시다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을 거라고 보지만.